3장. 그 많던 돈은 누가 더 옮겼을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이유는 물가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 경제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조정합니다. 경기를 부양하려고 기준금리를 낮춰서 가게와 기업이 돈을 쓰게 만들거나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상승하면 통화량을 줄여서 경기를 조절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1년에 8번 공표합니다. 2022년에 들어가서며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고민했죠.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했습니다. 왜 물가를 잡는데 기준금리를 왜 올리는 걸까요? 이유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물가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물이 적당해야 농사가 잘 되듯 돈이 적당해야 경제가 좋아진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금리도 함께 상승합니다. 이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도 집을 구매하려는 개인도 이자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도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이 소득액은 그대로인데 지출액이 많아지니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된 상품들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업은 많아진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물건값을 내리게 됩니다. 즉, 전체적인 물가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물가가, 모- 물가가 물가 목표치보다 낮아지면 올렸던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대출금리도 하강합니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의 의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도 늘어납니다. 이 시장에 돈이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즉 물건을 구매할 때 기존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물건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격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다시 상승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이 가득 찬 저수지 앞에 논이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상태가 지속되면 물이 부족하여 논이 메마르고 갈라집니다. 이때 저수지에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합니다. 그럼 황폐한 논에 물이 공급되면서 농사가 잘 됩니다. 즉 기준금리를 내리면 돈의 양이 많아져서 경제가 좋아집니다. 반대로 비가 많이 와서 논에 물이 가득 차면 논에 더 이상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저수지의 수문을 닫고 둑을 더 높입니다. 물이 더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이 서서히 다른 곳으로 흘러가며 빠집니다. 즉 기준금리를 올리면 돈의 양이 줄어들어서 경제가 좋아집니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금리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문제가 되고 물가가 너무 낮아지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제 상황의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할 때마다 이를 주시해야 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경기가 과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투자 자금이 은행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돈이 흐르는 방향으로 순행하지 않고 역으로 투자한다면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돈의 흐름을 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돈의 흐름이 바뀌면 그에 맞춰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리 사용 설명서. 기준 금리를 내리면 대출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빚이 많은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이 채무자가 매년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하기가 쉬워집니다. 반면에 금리를 올리면 채권자에게 좋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즉,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사람입니다.